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과연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제 뉴스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제가 댓글을 다 보거든요. 댓글을 다 보는데 어느 한 분이 댓글을 한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계속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 뉴스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또 이 중간에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 듣기 싫다고, 아,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이 뉴스 같은 거를 뭐 대본 같은 것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드리네. 아, 이게 제가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뭐 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것도 계속 하니까 이렇게 또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죄송드리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중간에 안 넣으면은 제가 말을 좀 그렇게 뭐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끊기더라고요. 계속 끊기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러면 보니까 이런 뭐 추임새 넣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죄송드립니다. 제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너그러이 봐주시면은 얼마나 또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있는 곳은 여기는 호텔입니다. 호텔 아니고 여기는 이 샌디에고에 이 코로나도 델 마르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이 섬 안에 있는 호텔들 코로나도에 이렇게 또 묵고 있습니다. 여기가 힐튼이 아마 이 호텔을 사가지고 이렇게 또 꾸며놓은 것 같은데 야, 이 호텔 너무나 좋네요. 너무나 좋고, 제가 여기 이 호텔에 있는 이유는,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아 있지 않습니까? 기아 측에서 EV9, 이 SUV 그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그 SUV 전기차를 이렇게 또 시승을 해볼 수 있게 이렇게 또, 행사를 만드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또, 참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를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 왔고요. 오면서, 야, 이 기아, 이 전기차 EV9,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전기차로 한다고 하면은 또 말씀드리네요. 이 전기차로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또 나오는데 제 입이 참 오시니까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EV9을 이렇게 또 몰고 오는데 이 전기차들은 보통 이 내연기관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엔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조용하다 보니까 이 로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그런데 이 EV9은 고속도로에서 막 70마일, 80마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드 노이즈가 굉장히 안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음에 이 방음이죠. 방음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아 와, 요즘 들어가지고 차들을 왜 이렇게 잘 만들어내나요? 너무나 진짜 자부심이 무시하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기아 자동차 최고 기아 자동차 최고이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미국의 뉴스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럼 알아본다고 하니까 보면은 이렇게 또 이 추임새 좀 조금 이제 덜 쓰도록 하긴 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의해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하면은 이거 하면은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랑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거의 이제 대선 대결을 뭐 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를 보면은 본다고 화면을 안 썼네요. 이 트럼프를 본다고, 이거 또 화면이 또 나오는데. 이 트럼프를 보면은 지금 이 경선을 하고 있으면서 이 공화당 내에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지율을 얻고 있으면서 거의 확실시 이 공화당의 이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벌써 대선 경쟁을 벌써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경선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먼저 TV 같은 거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뉴스 같은 거에도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지금은 이기고는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뭐 나중에 간다고 하면은 또 화면이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이 TV 커머셜도 하고 그리고 뭐 나와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바이든 대통령의 이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인들은 또 화면에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 미국, 근데 이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화면이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국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둘 다 싫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퓨 리서치에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을 찍는 사람들 중 한 59% 정도, 한 60% 정도는 트럼프가 싫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뽑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를 뽑는 사람들 중에 한 39% 정도, 대략 한 40% 정도는 바이든이 싫기 때문에 트럼프를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둘 다 인기가 더럽게 없는 그런 대통령 후보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에 따른다고 하면 한 67% 정도는 이 두 후보가 저번 대선에 나온 후보가 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피로감이 너무나 많이 쌓여있다. 둘 다 꼴보기가 싫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민주당이나 이제 공화당이나 둘 다 싫어해가지고 이 unidentified, undefined 된 그런 이제 인디펜던트죠. 인디펜던트, 나는 뭐 민주당이나 이제 공화당이나 둘 다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비중이 40 몇 %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나 그리고 이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26%인가 28%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둘 다 싫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공화당이나 이 민주당을 본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물이 그렇게 없는 것 같네요. 인물이 그렇게 없는지, 아니면은 이 늙으신 분들 두 분이서 권력을 이렇게 또 내려놓기가 싫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또 쥐고 있는 건지, 뭐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두 분 다 나이도 너무나 많이 드시고, 그리고 트럼프는 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트럼프는 진짜 막말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해놓고 아니면 말라지 라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싫거든요. 진짜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지지자가 많다는 게 저는 정말 의아해하고, 거기에다가 이 미국 사람들로부터 좀 많은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미국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어쨌든 웬만하면 둘 다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둘 다 나오신다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트럼프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확실히 트럼프가 이 대통령 후보로 이 공화당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는 나와가지고 대선 활동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이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뭐 bragging about,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잘난 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지나면서도 더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많은 이 전문가들이 2023년도에는 분명히 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를 잘 피해갔죠. 거의 미국만 피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이 IRA 액트를 통해 가지고 뭐 삼성 반도체나 뭐 TSMC 뭐 반도체나 그리고 뭐 배터리 뭐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이 미국에다가 이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 가지고 유치를 시켰다라고 하면서 이 돈 같은 것들을 또 많이 투자를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다가 일자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 중상층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그런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나랑 다르게 이제 다른 정책을 쓰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를 보면은 트럼프는 이제 부자들한테 이렇게 감세를 줘가지고 부자들이 더 부자를 만들어가지고 낙수 효과라고 하죠. 부자들한테 좀 몰빵 같은 걸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부자들이 돈을 더 잘 벌게 만들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또 내려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빈부격차만 더 늘게 만들지 솔직히 말해서 이 중상층을 더 늘리는 데는 그렇게 좋은 효과는 내지는 않거든요. 부자들만 더 부자를 만든다고 하면은 또 화면에 나왔으니까 죄송드리고요. 이 부자들이 더 부자들이 되면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무조건 비용 절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그런 곳들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일자리가 오히려 다른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일자리 같은 것들이, 이 미국의 일자리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 나는 이제 경제 대통령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이 클린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인기가 진짜 엄청났거든요. 인기가 엄청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 때문이었는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을 이렇게 또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진짜 뭐 경제가 미쳤었거든요. 계속 경제가 올라가기만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 클린턴 정권에 대한 그 지지율이 진짜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으면서 그러면서 뭐 재선을 했었을 그 당시에 이 상대방 이 대통령 후보한테 Is the economy stupid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가장 이제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이 대통령 후보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경제다라는 식으로 그때 엄청나게 유명한 이 프레이즈를 남겼는데, 그거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쓰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이 경제적인 성과를 본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이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 이 트럼피들이 트럼프가 하는 말에 이렇게 또 현혹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브레인워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트럼프 같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말라지 하는 그런 행동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대통령감이 되는지 진짜 의구심이 엄청나게 많이 들면서 이 미국인들의 이 의식 수준이 너무나 낮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제발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적인 성과를 이렇게 bragging about 이 잘난 척을 이렇게 또 하고 계신 반면에,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지금 자신한테 걸린 이 기소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소권 때문에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법원에 출석을 하느라 지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이진 캐롤 있지 않습니까? 성추행에 관해 가지고 그 재판을 벌써 졌죠. 벌써 진 다음에 이진 캐롤이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나한테 좀 뭐 비난 같은 것들도 하고, 뭐 막말도 하고, 뭐 거짓말도 계속하고,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또 트럼프는 이 재판에 참석을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나와가지고 최후 반론 같은 거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여성한테 성추행 같은 거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벌써 그 재판은 끝났거든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진 캐럴한테 또 거짓말로 이 여성을 명예훼손을 그 재판관 앞에서 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판관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배심원들한테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거 무시해라 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뭐 3분 남짓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트럼프의 인성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이런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많다라는 게 진짜 좀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야, 이 트럼프 같이 이렇게 막말하고 거짓말하고 아니면은 말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지지를 한다라는 게,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이게 미국인가라는, 예, 이 미국의 속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예,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미국의 이 대선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여겨보면서, 아니, 미국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해요. 네, 저도 이렇게 또 느끼고 있으면서, 좀 너무나 답답합니다. 네. 네, 어쨌든 트럼프는 대선보다 지금 자신한테 걸려 있는 이런 이제 기소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 이기려고 더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이런 이제 기소권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무마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은 이런 기소권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임윤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많은 이 기소권들이 걸려 있는데,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걸려온 그런 기소권들은 나는 임윤이다, 다 면제받을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야, 진짜 이거 독재자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또 되려고 한다라는 게, 진짜 좀 창피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하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공화당에서 이제 마지막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지고 인기를 더 이렇게 또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측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러닝 메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부통령 후보를 여성 아니면 흑인들을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여성들한테 좀 인기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금지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성들한테 이 공화당들에 대한 그런 지지율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흑인들을 본다고 하면, 이 흑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이렇게 또 뽑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있으면서 나이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흑인들에 대해서도 뭐 별다른 그런 이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빠져나와가지고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흑인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측근들은 이 러닝 메이트로, 이 부통령 후보로 여성 아니면 흑인을 좀 뽑아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트럼프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 이 내각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캐비넷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다 남성들에다가 백인들이었거든요. 거의 남성들에다가 이제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 백인주의, 그리고 또 남성 우선주의, 그런 게 뿌리 깊게 또 박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인기가 가장 많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야,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어느 한 이제 뭐 아파트인가 이렇게 또 주거지에 신고가 들어갔대요. 좀 썩은 내도 나고, 이 냉장고에 아마 시신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가가지고, 이 주거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 조사를 해보니까 냉장고가 있었대요.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 냉장고, 주변을 테이프로, 덕테이프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막아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냄새 같은 게 썩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시체 썩은 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났대요. 그래서 이 냉장고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 야, 어느 한 남성이 이렇게 사지가 잘린 채, 토막살인이죠. 이 사지가 잘린 채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을 보면은, 이 남성은 예전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그런 전과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뭐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파트인가 좀 이제 컨플릭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랑 계속 이제 컨플릭이 있다가, 무슨 뭐 주어그 뭐 거래 같은 것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가, 좀 이제 다툼이 있었었다가
이 사람이 이 성범죄자를 사살을 한 다음에 토막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었대요. 네. 어쨌든 와 진짜 잔인하네요. 네, 잔인한데 그런데 이 범죄 행각을 본다고 하면은 뭐 둘 다 잘못하긴 했지만 사망자도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 이렇게 또 죽어가지고 좀 뭐 불쌍하지 않기는 않지만 그런데 좀 너무나 잔인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런 또 잔인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이 토막 살인 같은 게 또 많이 난다.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또 본다고 하면은 아니죠. 네. 여기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의 헬리콥터 이 패런트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자녀들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헬리콥터, 이 패런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이 한국을 본다고 하면 이 한국 문화를 본다고 하면은 이 자녀들이 이 성인이 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이 같은 집안에서 계속 살고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예전에는 또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가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지면서 한국은 오히려 이제 혼자 사는 그 문화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밖에 나가서 나 혼자 산다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반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18세가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나가서 살거나 이제 다 독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본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성인이 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자신의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또 살면서 용돈을 받아가면서 사는 그런 20대, 30대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이 20대, 30대들 중에 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그러니까 한 대략 한 60% 정도는 아직도 부모님들이랑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일을 잡고 있어도 부모님들이랑 산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살면서 돈도 잘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일을 못 잡은 사람들, 이 백수들은 부모님들한테 아직도 이렇게 용돈 같은 거를 받으면서 20대, 30대가 되더라도 성인이 되더라도 계속 부모님들 곁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 부동산을 본다고 하면 이 집값을 본다고 하면은 미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이 비싸다 보니까 아무리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집값 같은 게 이 벌이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쌌었거든요. 쌌었는데 이제는 이 미국의 집값이 이제 넘사벽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일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 사회 초년생이면은 이 집 같은 거 사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돈을 더 모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혼 같은 것들도 예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연령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한국만 높은 게 아니라 미국에도 이제 연령이 더 높아지면서 결혼 같은 거를 더 늦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취업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잡는 것들도 예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늦게 이렇게 일을 잡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사는 그런 이제 성인들, 성인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20대, 30대가 되더라도 부모들이랑 계속 산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제 한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나 혼자 산다. 라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이 나 혼자 산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은 오히려 이제 부모님들이랑 산다라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나중에 또 한국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이제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부모님들이랑 산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부모님들이랑 산다, 엄마 아빠랑 산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사형 제도가 계속 있거든요. 아직도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를 합니다. 사형 집행을 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목을 매달거나 아니면 총살을 하거나 그랬는데 1982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야만적이다 보니까
독극물 주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독극물 주입을 하는 것을 1982년도에 이렇게 또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 독극물 주입 이런 것도 자주 했거든요. 네, 자주 했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행이 된 새로운 사형 집행 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알래바마 있지 않습니까? 이 알래바마에서 1982년도 이제 처음으로 새로운 이 사형 집행 제도를 이렇게 또 시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무슨 집행 제도냐면은 나이트로젠 있지 않습니까? 질소 가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질식해서 이렇게 사망케 하는 거, 네, 그런 이제 사형 제도를 이렇게 처음으로 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1982년도 이후로 네, 새로운 방법으로 사형을 이렇게 또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좀 너무나 잔인하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어저께인가 사형 집행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화면에 계속 나와. 이 사람은 1980년대인가 그 당시에 목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의 와이프를 이렇게 hitman이죠. 살해를 이렇게 또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을 이렇게 지금 했는데 거의 뭐 3, 40년 뒤에 사형 집행을 했네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독극물 주입을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뭐 혈관 찾는 게 어렵나? 어쨌든 간에 그 독극물 주입하는 게 안 돼가지고 그냥 이 질소 주입하는 거 하자 해가지고 이제 질소 주입을 했는데 그런데 좀 너무나 잔인했다고 해야 되나?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질소 주입을 하니까 한 20분 동안 20분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20분 동안 이 사람이 질소가 이렇게 있는데 있으면서 숨을 못 쉬니까 계속 10몇 분간 계속 이 몸을 떨다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나 더 잔인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비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많고 비인간적이다. 이거는 인권 침해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뭐 비난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죄 같은 거 짓지 말기를, 이런 흉악 범죄 같은 거 짓지 말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화면이 났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텍사스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텍사스를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공화당이 힘을 세게 쥐고 있는 그런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텍사스에서는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금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텍사스에서 출산율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이 히스패닉계 있지 않습니까? 이 히스패닉계의 이제 여성들의 출산율이 지금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10대 출산율 있지 않습니까? 10대 출산율 역시 반등을 해가지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그런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텍사스에서는 낙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또 출산을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통계치를 보면은 2022년도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2년 전에 이 통계치는 이 여성들이 출산하는 것들 중에 84%나 히스패닉 계열의 여성들이 출산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와, 이 텍사스에서 이 태어나고 있는 이 아기들을 보면은 84%가 히스패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날이 가면은 갈수록 이제 텍사스에서는 이 멕시칸들이 이제 점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텍사스가 이 리퍼블리칸이 아니라 디모크래틱으로 이렇게 또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히스패닉 계를 보면은 보통 이 리퍼블리칸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가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이 민주당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칼스테이시라고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대학교 그룹이라고 해야 하나? UC 같은 그런 이제 칼스테이시 있는데 거기에서 파업을 했다. 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스트라이크가 아마도 이제 며칠간 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파업은 단 하루 만에 끝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렇게 또 하루 만에 끝났나
이렇게 또 보니까, 왜냐하면 이 노조 측이랑 이제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칼스테이 대학교 측이랑 이 노조 측이랑 어느 정도 이제 임금 인상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단 하루 만에 이 시위는 끝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합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임금 상승이 되기는 됐는데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조 측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불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대학교가 계속 시위를 하면은 학생들한테 계속 피해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빨리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미국에서 한 이 대학교 파업들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한 그 파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빨리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이 임금도 올라갔다고 하니까 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었다고 하네요. 아리조나 이 피닉스에서 이 텍사스 오스틴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하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테이크오프를 하려고, 이륙을 하려고 활주로를 이렇게 또 가고 있었대요. 가고 있다가 여기 어느 이제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좀 많이 뭐를 먹었나봐요.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배 하면서 방구를 뿡 꼈다고 합니다. 방구를 뿡 끼니까 냄새가 났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짜증내 했다고 합니다. 짜증내 하니까 이 남자도 빈정상한 거야. 빈정상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좀 이렇게 짜증을 자기도 내면서 에잇 하면서 방구를 더 꼈다고 합니다. 뿡뿡 하고 더 꼈대요. 방구를 이렇게 더 끼니까 사람들 냄새 하면서 둘 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 남성, 이 방구 낀 남성이랑 서로 이렇게 좀 짜증내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승무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이륙하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려가지고 이 남성을 이 비행기에서 내쫓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야, 이 한국의 그 옛날 속담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남성은 아이고 배 하면서 방구를 뿡 꼈다가 이 냄새가 너무나 지독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내 하니까 자신이 오히려 성내면서 방구를 더 껴댔다. 이 한국의 속담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야, 역시 이 한국이 최고이구나. 모든 거를 다 꿰뚫은 그런 이제 속담들이 이제 한국에는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이 방구 같은 것들은 저도 만약에 방구가 매려오면은 웬만하면 화장실 가서 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방구가 매려오신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 방구가 매려오시면은 웬만하면은 화장실 가가지고 끼시는 게 좋지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방구 같은 것들은 냄새가 굉장히 심한 방구들은 똥 같은 응가를 좀 오래 안 하시면은 이제 배 안에 똥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은 방구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이제 똥 같은 거를 좀 오래 안 쌌다 하시면은 이제 방구가 매려오시면은 사람들 없는 곳 가서 이렇게 엉덩이 살짝 들고 그 방구 그 바람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짝 끼시거나. 그런데 나는 똥을 잘 싼다 하시는 분들은 뭐 주변에 사람이 있으시더라도 아래서 나오는 거는 이제 방구가 아니라 내 쉼소리다. 내가 그냥 후 하는 거다. 호흡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방구를 껴도 이제 냄새가 안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응가를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아침마다 응가하고 하루에 막 3번씩 쌀 때도, 죄송합니다. 조금 들어본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배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구 같은 게 매려워도 방구를 끼더라도 냄새가 잘 안 나더라고요. 응가 같은 것들은 항상 비워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먹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응가를 많이 하시면 방구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을 본다고 하면은 이 북한의 김정은이 요즘 들어가지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 2개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 하마스
전쟁,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 북한의 김정은도 계속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오피니언 뉴스, 이 컬럼 같은 식의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전에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랑 지금 끈끈한 연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푸틴이 김정은을 부르면서까지 이 만나가지고 정상들끼리 만나면서까지 지금 많은 좋은 교류가 북한이랑 우리 러시아랑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한테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도 지금 미국이랑 좀 젖대국인 이 나라들을 보면은 이 북한에서 많은 무기들을 이렇게 또 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북한은 돈이 지금 좀 많다고 합니다. 캐시카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러시아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러시아로부터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면은 돈이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 전쟁 준비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이런 뭐 전쟁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쩌면은 몇 달 안에 북한이 한국에다가 실제로 공격을 해올 수도 있다. 예전에 그 연평도 그 뭐 군함들끼리 이렇게 또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습 공격 같은 거, 뭐 완전히 풀스케일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공격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몇 달 안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북한은 이 러시아가 문제입니다. 이 러시아의 푸틴이 이놈이 쉽기 때문에 한국까지 이렇게 지금 좀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짜증나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북반구는 지금 이렇게 또 겨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럽의 이 스페인을 본다고 하면은 스페인은 이상 고온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스페인에서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도가 28도씨나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섭씨로 28도씨. 거의 뭐 어느 한 지역에서는 이제 30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나 이상한 기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역시 확실히 지금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상 기온,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제발 전 세계에 있는 이 정상들이, 이 리더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좀 대처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지리아에서 무슬림들이랑 그리고 크리스찬들이랑 종교 간에 이런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찰이 있었는데 그냥 뭐 말로 하는 그런 마찰이면은 좋은데 이게 실제로 유혈 충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나이지리아에서 무슬림들 그리고 이 기독교들끼리 이렇게 또 싸우게 되면서 55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중세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 릴리전 때문에 이 종교 때문에 이런 사망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종교 같은 것들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뭐 잘못된 믿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종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종교들을 이제 서로 좀 존중해 주는 게 있어야지 나만 맞고 이제 너는 틀리다라는 식의 그런 종교는 그런 것들은 진짜 이단 중에서도 가장 큰 이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혈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중동을 본다고 하면은 중동에서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컨플릭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 가자지구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만 5천여 명 이상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를 해주면서 실제로 지원까지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민간인들이 너무나 많이 사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빨리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이지 않습니까? 이 네타냐후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좀 너무나 이제 구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이스라엘 총리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네타냐후 때문에 전쟁이 더 길어지고 있고 이 전쟁이 더 커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싫어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동 내에서 이 미국에 대한 반감이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동 내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제 보이콧 있지 않습니까? 불매 운동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 번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국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스타벅스,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뭐 피자헛, 이런 이제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중동 내에서 계속해가지고 많이 번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미국 기업들이 중동에서는 이제 맥을 못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매 운동, 이 미국에 대한 중동에서의 좀 안 좋은 시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이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네타냐후 이 총리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정권에서 좀 물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새벽에 이렇게 또 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좀 일찍 잤거든요. 아무래도 이 기아 EV9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했나봐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제가 한 10시쯤에 잤습니다. 10시쯤에 자니까 한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뉴스 보고 지금 새벽에 이렇게 또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열리지는 않았지만 뭐 주식에 관한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 또 보면은 했다. 죄송하고요. 지금 이런 이제 주식 뉴스들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 미국의 PC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인플레이션 지수인 이 PC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PC 지수가 이제 이 미 연준에서 이 FOMC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FOMC를 진행을 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수이다라고 하면서 이 PC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마 조만간 이 아침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PC 지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PC 지수는 한 0.2% 정도 이 먼스 투 먼스 이 저번 달이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올라갈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예열 투 예열, 작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PC 지수는 한 3%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 어쨌든 이 미국을 보면은 보면 한다고 하면 뭐 하면은 계속 나와. 죄송합니다. 제 습관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잘 잡고 있으면서 계속 이 인플레이션 잡는 그런 것들을 계속 잘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지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아마도 1월 달에는 동결을 하겠죠. 1월 달, 2월 달은 동결을 하고 어쩌면은 3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잘 잡고 있고 그리고 이 GDP를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의 경제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은 이제 골딜락스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리세션은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이 주식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뉴스를 보면은 골딜락스이긴 골딜락스이지만 그래도 이 리세션이 올 그런 가능성은 있기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이 경기 침체를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경기 침체가 아직 있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에서는 해고 같은 것들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고가 많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돈 같은 거 쓰는 것을 이제 잘
잘 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경제가 축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위험은 아직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블룸버그 통신을 보면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국이랑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에는 중국이 이제 조만간 미국의 경제를 추월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GDP, 이 중국의 GDP는 이 상태로 가면은 한 10년 안에 미국을 추월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뉴스를 보면은 중국은 이제 미국의 경제를 추월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GDP를 보면은 미국이랑 이 중국이랑 격차가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GDP는 한 6%가 되는 반면에 중국의 GDP는 한 4% 정도 성장률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 격차가 계속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으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을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다고 하네요. 미국 중국 때리기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국 때리기 계속 잘해가지고 중국이 다시는 미국을 덤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전 세계에서 누군가 1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중국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중국을 보면은 이게 진짜 개념이 없거든요. 한국의 한복을 가지고 중국 거라고 하는 등, 그리고 뭐 김치를 가지고 중국 거라고 하는 등 진짜 개념이 없는 그런 소리를 계속 해대는데 진짜 어이가 없죠. 제발 중국이 전 세계 1위가 절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1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어제 테슬라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를 엊그저께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이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올해 안에 이 전기차 팔리는 것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이 테슬라 주식 12%가 빠졌거든요. 12%가 빠지게 되면서 80빌리언 달러가 사라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 투자금들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 중에는 제 돈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테슬라 주식 얼마 전에 사긴 샀는데 얼마 전에 사가지고 제가 피해가 아이고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지금 전기차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전망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올해 들어가지고 전기차 팔리는 그 대수로 보면은 계속 이렇게 또 꼬꾸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회사들에 대한 주식이 계속 요즘 들어가지고 많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간다고 하면은 전기차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전기차 회사들에서, 자동차 회사들에서 전부 다 2030년도까지는 이 내연기관 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모두 다 바꿀 것이다 라고 계획을 잡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별로 좋지는 않더라도 이제 나중에 간다고 하면은 전기차는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기회일 수도 있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또 좀 별로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 모델 Y, S, X를 보면은 이 뒤에 그 백업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백업 카메라가 글리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블랙 화면으로 이렇게 또 바뀐다 라고 하면서 한 20만 대 정도를 리콜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테슬라 이 차량 같은 거를 보면은 리콜을 하더라도 이 테슬라 차량을 딜러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보통 이렇게 오버 더 에어로 그냥 업데이트로 그 픽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집에 두면은 알아서 리콜을 하지 않을까, 알아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알아서 잘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진짜 테슬라 자동차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나 대단한 차가 아닌가, 진짜 하나의 핸드폰 같은 그런 전자기기 제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라이 릴리라고 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체중 감량 그 주사약 있지 않습니까? 그 주사약을 이 일라이 릴리에서 내놓게 되면서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12% 정도가 이렇게 또 빠지면서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200달러가 깨지면서 많이 내려갔거든요. 많이 내려가면서 이 시총을 보면은 시총이 이제는 일라이 릴리보다 지금 못한 상태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 매그니피센 세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매그니피센 세븐에서도 테슬라는 빠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라이 릴리는 지금 엄청나게 이 다이어트약, 살 빼는 약이 너무나 인기가 많아가지고 공급이 좀 딸린다고 하거든요. 이 공급 딸리는 것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해결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또 더 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이 최근 들어서 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살 빼는 게 진짜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그런 주식 종목들이 잘 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도 계속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AI에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 말이죠. 라고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보면은 이 인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인텔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지난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예상보다 좀 좋았다고 합니다. 뭐 매출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익도 어느 정도 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1분기는 좀 별로 좋지 않을 그런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내비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어제 실적 발표를 한 뒤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오늘 지금 오픈을 하기 전이긴 전이지만 지금 인텔 주식 보니까 마이너스 10%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또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또 인텔에다가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와,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고르는 주식들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야, 이 AI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이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최강자 중 하나인 이 인텔이 맥을 못 추고 있네요. 인텔은 AI 칩도 어느 정도 뭐 개발한다는 둥 만다는 둥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기는 있지만, 뭐 다른 뭐 엔비디아나 뭐 AMD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별로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인텔에다가 투자 많이 했는데 별로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는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AMD 있지 않습니까? 이 AMD가 UBS 이 투자은행에서 이 투자 등급이 이렇게 또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AMD에서는 앞으로 이 AI 칩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만들 것 같다 라고 하면서 AMD의 주가는 앞으로도 한 400% 오를 가망성이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투자 등급이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AMD의 주가가 6%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AMD는 이렇게 잘 오르는데 이 인텔은 왜 이러는 거요?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올해가 막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가 막 시작이 되면서 미국에 있는 이 테크 기업들이 지금 뭐 해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해고를 하고 있고, 뭐 구글에서도 해고를 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테크 기업들에서 해고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테크 기업들에서 해고를 하는지 하고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AI에다가 투자를 더 하려고 별 볼 볼 일 없는 그런 분야에는 과감히 지금 쳐내고 있다고 하네요. 쳐내면서 AI에다가 엄청난 투자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AI에다가 투자를 계속 하면서 그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기업에 이렇게 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AI가 일을 하면은 그거 공짜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을 한 것으로 이렇게 AI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지금 테크 기업들에서 해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주식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우울하네요. 제가 주식들 많이 사기는 샀는데, 제가 작년에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헛다리 지금 너무 많이 짚고 있네요. 작년에 와, 이거 안 팔았다고 하면은 많이 올랐을 텐데 팔고,
그 캐시를 계속 가지고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또 대선을 막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오를 것 같아가지고 주식을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샀는데, 야, 최근 들어서 산 것들이 또 계속 이렇게 또 빠지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많이 아프면서, 그러면서 헛다리를 이렇게 또 많이 짚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은 잘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